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따뜻한 생각이 그렇게 많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4대 비극인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와 희극이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한여를 뽑은 꿈으로 동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낭만과 분노, 해악과 율분, 기쁨과 슬픔처럼 서로 대극에 있는 감정과 다른 멋진 작품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의 작품 주제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에게 사랑은 생각하기 나름이었습니다. 행복함만 가득할 것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4대 비극에서 배신, 햄릿, 불륜, 리어왕, 죄책감, 오셀로, 욕심, 맥베스로 포론하면서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면 생각해 나름이라는 자신만의 말을 증명해 보입니다. 철학에서는 사랑을 이것까지로 분류합니다. 플라토닉은 정신적인 고금, 아가페의 헌신, 에로스는 열정, 도르스 게임, 히스로게의 우정, 프레그마의 계산독, 매니아의 집착. 심리학에서도 사랑을 7가지로 분류하는데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거는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꼭지점을 통해 사랑을 좋아함, 투지, 공허함, 낭만, 우애, 일반적인 성감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푸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범위가 더 남다른 것을 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생각하기 나름의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힘들게 내가 느껴진다. 다양한 문화가 좀 담을 것 같은 신의 세상 가격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힘들게 하는 세상이 정말 세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해석하는 마음 문제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의 해자들은 실제는 무조건 나쁜 것도 보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하는가 그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좀 스스로 약간 하고 미대한 부스 반응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나를 만약에 잘 말한다면 해야지 문제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 힘들게 제 생각을 좀 비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잘 막았던 순간에 나를 반응 바꿔야 합니다. 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탓한다면 그의 이생의 발전을 시키기 어려울 것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내거나 지지하는 같이 찾아서 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격차가 이래는 많이 있습니다. 걔는 바라시를 친다한테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입니다. 또 수척전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을 돌 뜬다는 소리에 고전을 넣고 그냥 넣을 수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격선 수척전선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을 바라보는 사자성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저 생각만 있나 봅니다. 나의 연습은 나 자신이 한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영화 윌 헌팅 중에서 나옵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인 윌 헌팅은 주인공인 윌 헌팅이 멘토인 션 맥가이어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으나 변화하기 시작하는 서사를 그린 영화입니다. 윌은 천재성을 타고났지만 어릴 적에 학대와 상처로 인해 억울한 일을 걸어왔습니다. MIT의 청소부로 일하던 중에 한 교수가 윌의 청소성을 알아버리며 폭력 시비에 휘말린 윌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수는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수술시킨 후 치료를 도와줄 멘토 슈온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맞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일은 입하면서 쌓아놓고는 바로 내 잘못이 아니야입니다. 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언제나 그 우울한 감정이 과거의 잘못과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어 그래 난 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하나도 발전한 게 없네. 난 결국 난 못해낼 거야. 나는 실수성이야.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와 같은 것과는 틈을 젠디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이처럼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 집중하며 특별한 문제 해결 없이 우울한 감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부정적인 사건에 감정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방식의 되새김질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방식의 되새김질은 자신은 더욱 자책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을 지키며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굳어지면서 하나의 단단한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간접되고 발전 가능성을 튼튼한 감정을 가져놓고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을 때는 반수수 사고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양아축 대처처럼 마음속으로 이초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록 나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한가? 크게 잘못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저하되고 외롭고 공허하며 큰 자책감에 빠져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멘토에 내가 와도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라며 안아준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속에 속에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따뜻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주세요. 나만의 열쇠를 타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파울로 코넬료는 열쇠 끊어내려 실제로 문을 여는 가장 마지막 열쇠일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연금술사, 순례자 베로니카의 죽기로 결심하다 등으로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넬료는 처음부터 성공한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의 부하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병원에 신세를 졌고 20세 때는 대학을 중퇴하고 조던 세계 여행을 떠나거나 히피 문화의 심지어 노벨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반정부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30세 때는 틈틈이 작품을 발표했지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내가 우슬레를 떠나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연금술의 매력을 느껴 세미로운 현재의 돈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30대 후반에 현재의 돈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마다 속이 썩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울로 코엘료에게는 이 모든 경험이 이탈리아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조준이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어서도 다양한 자기 삶의 문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비로소 연금술사라는 작품을 통해 작가로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그의 책은 전세계 8,500만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 기네스북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중 절반가량을 자아를 찾기보다는 카마로 콜레닐은 결국 그만의 열쇠를 얻고 잠수를 열 수 있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번의 실패했다 우왕좌왕해만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방향을 모험하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해 무언가의 삶을 살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울로 코넬료의 말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서 40세의 나이에 마침 끈을 이룬 파울로 코넬로를 떠올리며 스스로의 도전을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도전이 맞는가입니다. 수많은 열쇠 중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 잠을 것은 이시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중이 끝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큰 희열을 느끼니 그만큼 큰 거만함도 느낍니다. 그까지 문을 열겠다 생각했는데 적정 맞지 않아 결국 학교를 그만두거나 퇴사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2024년도 한 90%사이트의 조사 결과 입사 1년 이내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였습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사의 조사에 따르면 제기업 직원의 퇴사율은 26%로 매우 높았습니다. 힘겹게 맞는 열쇠를 찾아 자물쇠. 열었지만 펼쳐진 세계는 내가 꿈꾸는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꿈꾸는 세상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선택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참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울로 코넬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열정을 찾았으니 우리도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값진 고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도전은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